실제로 효과가 있는 간단한 심리 트릭 19가지. 전문가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과 심리학에 관한 고급 서적은 그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누구나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여기 그중 19가지를 소개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셔서 인생의 밝은 면, The Bright Side of Life에서 함께하세요. 1번. 해줄 수 있어요? 로 말을 끝내지 마세요. 이 말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말이 이론적인 질문일 거라고 짐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전화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네 라고 대답하면 네, 해줄 수는 있지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해줄 수 있어요? 는 공손한 표현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탁을 할 때 옆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답니다. 2번. 만약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면 대화 도중 그 사람의 이마 한가운데를 쳐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조사받고 있다는 기분을 들게 만들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왜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아나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3번.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대답을 피하려고 한다면 잠깐 대화를 멈춘 채로 상대방의 눈을 계속 바라보세요.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말할 가능성도 높아요. 만약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진실을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침묵과 표정을 보고 당신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거든요. 4번.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를 시작한다고 쳐봅시다. 만약 그중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당신을 향한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가 향상되고 점수도 좀 딸 수 있을 거예요. 5번.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싶은 질문을 할 때는 은근하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 비법은 레스토랑 직원들이 손님이 음식을 더 주문하게끔 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서 꽤 효과적이랍니다. 6번. 누군가가 아주 심각한 전화 통화 중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에 초집중을 하고 있다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아무거나 가져와 보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 반대로 작용해도 효과적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걸면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면 알아채지도 못한답니다. 청소를 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갈 때 제법 도움이 되겠죠. 7번.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줬으면 할 때는 그 사람이 아마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슬쩍 흘려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작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부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과 그 사람 간의 친밀함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죠. 8번.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싶을 때 질문하는 방법처럼 대화 중에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당신과 대화 중인 상대가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9번. 협상을 할 때 좋은 게 하나 나왔네요. 만일 상대의 제안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고 싶다면 약간 실망한 척을 해보세요. 이 방법은 비싼 가격을 깎을 때나 낮은 연봉을 협상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번. 알람 시계가 울리자마자 일어나 앉아서 두 주먹을 꼭 쥐고 예! 하고 소리치세요. 마치 방금 골을 넣은 축구 선수처럼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개운하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11번. 문을 잠궜는지 다리미 전원을 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항상 걱정이시라면 이런 일을 할 때 완전히 터무니없는 문장을 말해보세요. 매일 다른 문장을 말하셔도 됩니다. 이를테면 초록토끼라고 말하면서 다리미 전원을 끄던가 아니면 답답한 꽃게라고 말하면서 문을 잠궈보세요. 다음번에 또 뭔가를 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면 이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진정할 수 있을 거예요. 12번. 만일 누군가가 당신과 언쟁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난리법석을 떨려고 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는 이 고전적인 수법은
그 사람을 주저하게 만들 거예요. 또 다른 기술은 차분하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건 없죠. 하지만 친구나 파트너와의 언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을 거예요. 13번. 만약 당신의 부서의 전체적인 일의 속도가 늦어지게 만드는 게으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업무를 줄 때 이걸 하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선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답니다. 이 문구만 들으면 우선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할 거리가 더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업무를 마치면 좋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애초에 원했던 업무를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요. 14번. 당신이 공개 석상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면 물을 한 병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선 당신은 긴장이 있기 때문에 목이 사하라 사막처럼 마를 거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잠시 숨을 돌리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청중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떨린다면 청중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세요. 분위기도 밝아지고 당신도 진정이 되면서 청중들로부터 동정심도 유발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는 이야기이니까요. 15번.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죠. 누군가 지하철 안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쳐다보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할걸요? 16번. 당신이 아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걱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도 당신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17번.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듯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의 구성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나가기 전에 창문 안 닫았더라? 라고 말하는 대신 어제 밤새 창문이 열려 있었더라? 라고 말하세요. 그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당신도 삿대질하는 못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18번.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해도 스스로에게 푹 잤다고 각인시키세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으면 효과가 있다니까요. 콜로라도 대학의 과학자들은 실험 심리학지에서 푹 쉬지 못했더라도 잘 잤다고 믿으면 두뇌가 더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냈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번. 인간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일어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가물가물해지죠. 이건 면접이 있을 때 아주 좋은 팁이 됩니다. 면접자의 경우 면접자의 업무 일과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간에 면접을 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고용주는 당신을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잘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아래 코멘트에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항상 인생의 밝은 면에 머무세요.